김장철에 일어난 가족 드라마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배신과 갈등이 휘몰아친 한 가정에서 한 어머니가 김치처럼 깊은 맛을 내는 용서의 힘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김장이라는 우리 전통 문화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휴대폰에 녹음된 충격적인 대화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임신과 감동적인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올해 김장은 평소와 달라질 줄 그땐 몰랐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하늘에서 내리는 첫눈처럼 조용히 변화가 찾아왔죠. 나영자는 부엌에서 배추를 절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설이 내린 마당은 아직 어둑했지만 곧 딸 서윤이와 사위 동혁이가 김장을 도우러 올 거라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딸은 참 복도 많지. 나영자는 소금물에 절여둔 배추를 뒤집으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살면서도 딸이 자주 찾아오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윤이는 결혼 후에도 틈만 나면 엄마 집에 들러 살펴주곤 했죠. 오늘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김장이니 더욱 특별한 날이라 여겼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쇼핑백 2개를 들고 들어왔고 뒤따라 동혁이가 고춧가루와 새우젓을 든 채 신발을 벗었어요. 어서 와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구나. 나영자는 딸을 반갑게 맞이하며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윤은 재빠르게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 옆에 자리 잡았어요. 동혁은 인사를 나눈 뒤 짐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죠. 준석이는 언제 들어온대? 서윤이 호주에 있는 동생 얘기를 꺼냈어요. 아직 소식이 없구나. 사업이 바쁘다더라. 김장할 때 못 오는 게 3번째라 심심하겠지. 나영자의 목소리에 살짝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 준석은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귀국하는 일이 줄었어요. 명절에도 간혹 빠지곤 했죠. 어머니, 오늘 김치는 얼마나 담그실 거예요? 동혁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줄였다. 100포기 정도? 나이가 드니 양이 많으면 감당하기 힘들더구나. 서윤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100포기면 그래도 많은데. 어머니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희들 나눠주고 친구들도 좀 나눠주고 하면 되지. 김장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나영자는 웃으며 배추를 씻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김장을 해온 손길은 여전히 노련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 옆에서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고 동혁은 텔레비전을 켰죠.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서윤이 물었어요. 늘 그렇지. 이 나이에 뭐 특별히 좋을 리 있겠니? 그래도 아직은 김장할 만큼 기운은 있다. 그때 주방 밖에서 동혁의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이동했어요. 나영자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 다시 김장에 집중했죠. 알겠어, 나중에 처리할게. 동혁의 낮은 목소리가 베란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은 어머니를 힐끔 보고는 양념 섞는 일에 더욱 집중했어요. 나영자는 마늘을 다지면서도 귀를 기울였죠. 무언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동혁이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들어왔을 때 서윤과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나영자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나영자는 아무 말 없이 김장을 계속했습니다. 사위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죠. 동혁 씨, 저기 배추 좀 날라다 줘요. 서윤의 말에 동혁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이 잠시 떨어지자 나영자가 물었습니다.
서윤아,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동혁이가 회사 일 때문에 좀 예민해 있어요. 서윤의 대답은 빨랐지만 눈은 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나영자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경험으로 딸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굳이 파고들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됐어요. 나영자는 아침부터 준비해둔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죠. 동혁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서윤은 지나치게 밝게 대화를 이끌려 애썼어요. 그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잠시 마당에 나가 있을게요. 동혁이 먼저 자리를 떴어요. 서윤은 어머니와 둘이 남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흐르는 가운데 딸의 한숨 소리가 섞여 들렸죠. 서윤아, 정말 괜찮은 거니? 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나영자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동혁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또 전화를 받고 있었죠.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영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서윤과 동혁이 주방 한편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생각보다 상황이 빨리 진행되는데. 서윤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하지만 엄마 건강이 안 좋으면 지금 정리해야지. 나영자는 화장실 문을 열기 직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영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그들이 말하는 정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마침내 화장실에서 나온 나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나 고춧가루가 담긴 그릇을 집어들다가 손이 떨려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놀라 달려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서윤은 재빨리 바닥을 치웠죠. 어머니, 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아니다. 김장은 내일이야. 나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김장을 해온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닌 자존심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방금 들은 대화로 인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동혁은 거실에서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나영자는 그를 흘깃 바라보았어요. 사위의 평소 모습과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죠. 서윤 역시 어머니 곁에서 일하는 내내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 양념간 한번 봐주세요. 서윤이 숟가락에 양념을 떠서 내밀었어요. 나영자는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금 간이 딱 맞구나. 올해 김치는 맛있겠어. 그때 경로당 친구 윤말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영자는 전화를 받기 위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자연스레 동혁과 서윤은 주방에 둘만 남게 됐죠. 말자야, 응. 김장하는 중이야. 서윤이랑 동혁이가 와서 도와주고 있어. 나영자는 친구와 통화하며 주방 쪽을 흘깃거렸어요.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처럼 보였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금은 좀 바빠. 나영자는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딸이 그리고 사위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나영자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단지 짧은 대화 몇 마디로 딸을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영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직감이 아우성치고 있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었죠. 오후가 깊어가는 동안 김장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나영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서윤과 동혁은 계속해서 눈짓을 주고받았고 가끔은 주방을 벗어나 속삭이듯 대화했죠. 어머니, 이제 양념 버무릴까요? 서윤의 물음에 나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절인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해온 작업이라 손에 익었죠. 그런데 갑자기 배춧잎 사이에서 무언가 흰색이 반짝였어요. 이게 뭐지? 나영자가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비닐에 쌓인 종이 한 장이었어요. 비닐은 완전히 밀봉돼 있어 배추 소금물에 젖지 않았죠. 어머니, 그게 뭐예요? 서윤이 불안한 듯 다가왔습니다. 나영자는 천천히 비닐을 벗겼어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것은 나영자의 재산 목록이었어요. 통장 내역, 부동산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호주에 있는 아들목 줄이는 법이라는 제목의 메모까지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이니? 나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서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동혁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서윤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나영자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저지했어요. 말하지 마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것 같구나. 그때 동혁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나영자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화면에는 녹음 앱이 실행 중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러져 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거야? 서윤의 목소리였어요. 호주에 있는 준석이 몫은 최소화해야지. 어차피 외국에 살면서 어머니 돌보지도 않았잖아. 동혁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나영자의 손이 떨렸어요. 녹음은 계속됐죠. 근데 이게 맞는 걸까? 엄마한테 미안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자주 찾아오고 돌봐드리는데.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지. 나영자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딸 그리고 믿었던 사위의 본심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이게 뭐냐? 나영자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게 변했어요. 서윤이 무릎을 꿇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 걱정이 돼서. 걱정? 내 걱정이 되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니? 나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없이 사랑했던 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미어지게 했죠.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진심으로.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나영자는 손에 묻은 양념을 수건으로 닦았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흔들림 없이 살아온 강인함이 그녀를 지탱했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서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나영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동혁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체념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져온 짐 챙겨서 나가. 더 이상 내 딸도 내 사위도 아니야. 나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강했습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나영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동혁은 서윤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가자. 지금은 어머님께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영자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한평생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죠. 주방에는 반쯤 완성된 김장 김치만이 남았어요. 나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손을 씻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나영자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호주에 있는 아들 준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무너졌단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영자는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주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김장 재료들을 바라봤죠.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담가온 김치였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쩌지? 나영자는 중얼거렸어요. 마당에는 절인 배추 수십 포기가 남아 있었고 양념은 반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허리를 폈죠. 평생 어려움을 이겨온 그녀였습니다. 이번에도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혼자서라도 해야지. 나영자는 다시 앞치마를 메고 김장을 이어갔습니다. 눈물이 양념에 섞여 들어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삶이 그러했듯 김장도 끝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서윤과 동혁이 떠난 후 집안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나영자는 혼자서 김장을 마무리했어요. 평소보다 2배는 더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손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가 아파와도 계속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만 남았네. 나영자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자신에게 남은 가족은 호주에 있는 아들 준석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몇 년째 얼굴을 보지 못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나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준석입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메시지 받고 너무 걱정됐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나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준석아, 엄마가. 나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흐느낌만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죠. 준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귀국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비행기 티켓 예약할게요. 아니야, 사업은 어떡하고. 사업보다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좋은 기회가 됐네요. 통화가 끝난 후 나영자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아들이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죠. 그녀는 남은 김장을 마저 끝냈습니다. 이제는 100포기가 아닌 50포기 정도였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죠. 다음 날 아침 경로당 친구 윤말자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나영자의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많이 헬쓱해 보이네. 나영자는 친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끓이며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윤말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나도 믿기지가 않아. 평생 내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윤말자는 나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준석이가 온다니 다행이네. 혼자 있으면 더 속상할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말자가 돌아간 후 나영자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올 텐데 깨끗이 해놓아야 했죠. 집안일에 몰두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어요. 오후 5시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나영자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여행 가방을 든 준석이 서 있었죠. 어머니. 준석은 나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나영자는 아들의 품에 안겨 또다시 눈물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왔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들어와라. 밥은 먹었니? 나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준석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집이 여전하네요. 호주에 있으면서도 자주 생각났어요. 준석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장독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어머니, 이걸 다 혼자 하셨어요? 그래. 어제부터 조금씩 했어. 원래는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살펴보았죠. 물집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이제 쉬세요. 남은 건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미 다 했어. 그래도 뭐라도 도울게요. 호주에서 몇 년 지내는 동안 어머니께 해드린 게 너무 없었어요. 나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둘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석은 호주에서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몇 달째 하고 있었어요. 사업 파트너도 구했고 서울의 사무실도 알아봤죠. 정말이니?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네. 깜짝 선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준석의 눈에도 슬픔이 비쳤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만 남았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나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삶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그것이 그녀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죠. 저녁이 되자 둘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영자는 아들을 위해 준비해둔 김치찌개를 내왔어요. 새로 담근 김치로 끓인 찌개였죠. 어머니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준석은 한 숟가락 맛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나영자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식사를 마치고 나영자가 물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일단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가까이에 집을 구해서 자주 찾아뵐게요. 그럴 필요 없다. 내 사업에 충실하면 돼.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계셨잖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영자와 준석은 함께 지내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어요. 준석은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확인하러 다녀오기도 하고 한국에서의 사업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영자는 아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침 일찍 준석이 말했습니다. 나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석이 나간 후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문득 그녀는 배추밭이 있는 뒤뜰로 나갔습니다. 김장을 하고 남은 배추 몇 포기가 아직 밭에 남아 있었죠. 이것도 뽑아둬야겠네. 나영자는 남은 배추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흙을 만지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그녀에게 흙은 위로가 되었죠. 그때 담장 너머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씨, 괜찮으세요? 경로당 친구 윤말자였습니다. 나영자는 일어나 손을 털었어요. 어서 와요. 배추 좀 가져갈래? 윤말자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고마워요. 그런데 서윤이는 연락 없어요? 나영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 아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대요. 어제 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나영자는 대답 없이 배추를 정리했습니다. 윤말자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아직은 딸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다 실수를 하는 법이잖아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자 씨, 이제 그만해요. 나영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윤말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대신 담장 너머로 손을 내밀어 나영자의 손을 잡아주었죠. 알았어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영자 씨가 현명하니까 잘 결정할 거예요. 윤말자가 떠난 후 나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던 중 문득 창밖을 내다봤어요. 담장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었죠. 나영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딸은 망설이는 듯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발걸음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서윤아. 나영자는 무의식적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이미 서윤은 사라진 뒤였죠.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아무리 배신감이 컸다 해도 그건 여전히 그녀의 딸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준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서윤이가 집 앞에 와 있더라. 준석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들어오지는 않았죠? 아니, 그냥 서 있다가 갔어. 준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대요. 나영자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한테 연락했다고? 네, 어제요. 동혁 씨와 이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동혁 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대요. 누나는 몰랐던 것 같아요. 나영자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분명 서윤도 공범이었지만 딸의 결혼 생활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니? 누나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대요. 나영자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일었어요. 딸을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외면해야 할지. 준서가 엄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너무 큰 배신이었어. 준석은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 무렵 나영자는 마당에 나가 김장독을 살펴봤어요. 호주에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 담근 김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서윤이 생각났어요. 어릴 적 서윤은 언제나 김장을 도우며 재미있어 했었죠. 엄마, 이것 봐. 내가 양념 묻혀봤어. 어린 서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영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도 서윤은 여전히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집 안으로 돌아온 나영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죠. 나영자는 천천히 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준석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편지를 보냈어요. 준석은 하얀 봉투를 내밀었어요. 나영자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윤의 정성스러운 글씨체가 보였죠. 어머니께 제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어머니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나영자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글썽였죠. 그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준석은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나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딸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났지만 아직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할 시간이 말이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나영자는 아들 준석과 함께 지내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준석은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영자는 아침마다 아들의 출근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준석이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나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준석이 떠난 후 나영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요즘 들어 자꾸 서윤이 생각났습니다. 윤말자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서윤은 정말로 동혁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동혁은 이미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소문도 들렸죠. 가여운 것. 나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서윤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런 배신을 당하고 있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점심을 먹고 난 후 나영자는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가끔씩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중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원 반대편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어머니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영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윤은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나영자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예쁜 딸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야위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소 화려하게 차려입던 그녀가 소박한 옷차림으로 쓸쓸히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나영자는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서윤 쪽으로 걸어갈까 생각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서윤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딸의 초라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김치독을 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끓이려던 참이었죠.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나영자는 도마 위에서 김치를 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 아이도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동혁에게 배신당하고 이혼을 앞두고 홀로 남겨진 채로. 해가 저물 무렵 준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평소보다 조용한 것을 눈치챘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서윤이를 봤어. 공원에서. 준석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말씀 나누셨어요? 아니, 그냥 멀리서 봤어. 많이 야위었더구나. 준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가 저한테 또 연락했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어머니 댁 근처로 이사 왔대요. 뭐라고? 이사를? 네, 동혁 씨와 완전히 결별하고 새 출발하려고 한대요. 어머니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고. 나영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윤이 이토록 자신에게 다가오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누나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준석의 제안에 나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석아,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나영자는 잠을 설쳤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한박 웃음을 짓던 모습,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설렘, 결혼식 날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오늘 공원에서 본 초라하고 외로운 모습까지. 그 모든 기억이 교차했죠. 다음 날 아침 나영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김치독을 열고 가장 맛있게 익은 김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준석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김치찌개를 끓이세요? 나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올 것 같아서. 준석은 어머니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누나에게 연락해 볼까요? 나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딸을 다시 만나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준석은 서둘러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기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누나가 곧 온대요. 지금 준비 중이래요. 나영자는 침착하게 김치찌개를 계속 끓였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느낌이었어요. 1시간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준석이 문을 열러갔어요. 나영자는 주방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딸을 다시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부엌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나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곳에는 눈물범벅이 된 딸이 서 있었죠. 준석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들어오너라. 나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딛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죠. 분명 많이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영자는 대답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이 자리를 잡았죠. 앉아라.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나영자의 말에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밥상 앞에 앉았어요. 준석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김치는 맛이 좋구나. 나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평범하게 대화를 시작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어요. 나영자는 딸의 밥 공기에 김치를 하나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 서윤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죠. 울지 마라. 밥 먹을 때는 울면 안 돼. 나영자의 말에 서윤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준석은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영자는 밥을 마저 먹은 후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한 일은 엄마를 깊이 상처 입혔다.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알아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넌 여전히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나영자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예전처럼 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의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준석도 미소를 지었죠. 고맙습니다, 어머니. 나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혁은 어떻게 됐니? 서윤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담담해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용서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서윤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죠. 당분간은 저축해둔 돈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께 기대지 않을게요. 나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스스로 서려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세 사람 사이의 긴장은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옛 기억들을 나누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죠. 해가 저물 무렵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나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큰 통을 가져왔습니다. 김치가 가득 담긴 통이었어요. 이거 가져가거라. 내가 좋아하는 김치니까. 서윤은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김치를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나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이젠 내 형제도 있으니 자주 보는 게 좋겠지.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김치통을 안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준석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나영자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죠. 마음 한구석이 아직 아렸지만 그래도 오늘 딸을 다시 본 것이 위안이 되었어요. 준석이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괜찮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봄이 왔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가시고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나영자의 집 마당에는 매화가 피어나고 텃밭에는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텃밭에서 일하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요즘 서윤은 자주 어머니 집에 들르며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의 따뜻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괜찮아. 내가 몸 조심해야지. 나영자는 딸의 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윤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5개월이 되어 어엿한 임산부가 된 딸을 보며 나영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놀라웠던 것은 서윤이 이혼 직후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아기는 괜찮니? 나영자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어요.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이 컸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아기는 이혼 전 동역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지만 서윤은 홀로 키우기로 마음먹었죠. 어머니, 저기. 서윤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나영자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준석이 오빠가 집들이를 한대요. 저도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준석은 얼마 전 사업이 안정되면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나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아들 집들이인데 안 갈 수 있겠니? 서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아직도 가끔 어머니의 반응을 조심스레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죠. 나영자는 그런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깨지지만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알았다.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서윤이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나영자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배신, 아픔, 그리고 용서의 과정을 거쳐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는 표시를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혼자서 키울 생각이에요. 그건 이미 알고 있잖니. 네, 하지만.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일하러 나갈 때 가끔 아이를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영자는 멈칫했습니다. 손녀를 돌봐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새 생명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죠. 그래, 당연히 봐주마. 그 아이는 내 첫 손녀인데 안 봐줄 수 있겠니?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영자는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아기한테 안 좋아.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를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강인하고 현명한 할머니처럼요. 나영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 좋겠구나. 저녁 무렵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주말 집들이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통화를 마친 나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준석이가 주말에 모두 모여서 좋다고 하더구나.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네, 오빠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어서. 나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이제는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상처와 배신을 뛰어넘어 이제 그들은 다시 한번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내 손녀도 생겼는데 엄마 품으로 돌아와라. 문득 나영자가 말했어요. 서윤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혼자서는 힘들 거야. 여기서 함께 살자. 이 집이 너무 크기도 하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래. 엄마가 너와 아기를 돌볼게. 우리 함께 살자. 서윤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었죠.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처럼요. 나영자는 딸의 배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한 김치를 먹고 자랄 거야.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김치를.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네, 어머니.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김치를 먹고 자랄 거예요. 나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텃밭에는 새로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다시 김장할 배추를 심을 자리도 마련해둔 상태였죠. 또 다른 새 시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김치보다 더 오래 묵혀야 깊은 맛이 나는 것 같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는. 나영자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창밖의 봄날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김장 김치의 깊은 맛처럼 앞으로 그들의 살도 더 깊고 풍요로울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